최근 한국 작가 한강이 세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습관을 잘 들여주는 것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일기 쓰기를 실천하고 있고 또 그 효과를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기 쓰기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 중에서 일기 쓰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즈를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요. 어렸을 적부터 일기 쓰기를 습관화했고 일기에 자신의 감정과 목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시기의 마음가짐을 일기 쓰기를 통해서 다 잡을 수 있었다고 말을 했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BTS의 리더 RM도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아주 꾸준히 썼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에 풀어내고 그로부터 음악적인 영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일기가 그의 성장과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또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도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셸의 회고록에 따르면 일기 쓰기가 자아 발견과 자기 성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나오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일기 쓰기의 힘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바꿔 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일기 쓰기는 아이의 감정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는 하루 동안 겪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일기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돼요.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에 미숙한 시기입니다. 이때 일기 쓰기를 습관화 들인다면 아이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일기 쓰기는 사고력과 창의성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아이가 오늘 나는 무엇을 했지?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력과 사고력 그리고 기억력도 함께 증가하는 거죠. 또 일기 쓰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일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회고의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일기 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연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친구와 더 많이 놀 거야. 내일은 친구와 싸웠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따라서 일기 쓰기는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일기 쓰기의 효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사실 일기 쓰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명상의 효과와 비주얼화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명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 과정은 아이가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기는 비주얼화의 과정이기도 해요. 시각화라고도 하죠. 아이가 하루 중 있었던 일을 이미지화해서 직접 그려봄으로써 자신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기뻤는지 슬펐는지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서 비주얼화시키면 마치 내가 원했던 그 장면을 그려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아이가 앞으로의 소망이나 목표를 상상하고 실현해 가는데 중요한 연습의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일기 쓰기를 통한 이런 명상과 비주얼화의 효과가 쌓이면 아이는 더 나은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내면 성장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한글을 쓸 줄도 읽을 수도 없는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 그리고 한글 쓰기가 아직 미숙한 아이들도 일기 쓰기를 쉽게 접근하고 일기 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물론입니다. 실제로 저희 두 아들도 지금 현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지는 못하지만 그날그날 아이들의 컨디션을 보고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전략들을 몇 가지만 적용하셔도 누구든 저희 집 아이들처럼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부모님께서 대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뭐가 가장 즐거웠어? 오늘 무슨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가 오늘의 일을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글로 대신 써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말로 정리되고 글자로 적혀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말을 되받아주면서 더 깔끔한 문장, 더 세련된 문장, 더 고급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아서 좋았어 라고 얘기했다면 엄마는 네가 놀이터에서 놀아서 좋았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 주시고 글자로 적을 때에는 나는 오늘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아서 즐거웠다 라고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즐겁다 라는 감정 표현의 단어를 새로 배우게 되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은 또 제가 글씨를 쓸 때 본인들이 스스로 글자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손을 함께 잡고 글자를 써주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림 일기처럼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겁니다. 글자를 쓰지 못하면 그림으로라도 오늘 하루의 일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먼저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그 그림을 토대로 글을 쓰실 수도 있고 또 글을 한 편 쓰시고 아이와 함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색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아직 나는 글자를 쓰지 못하지만 일기 쓰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기 쓰기의 가장 큰 관건은 매일매일 하는 꾸준함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아이는 점점 이 시간을 하루를 마감하는 자연스러운 일과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5분만 일기 쓰기를 하셔도 좋고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짧게 마무리 지으시고 그림을 왕창 그리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항상 일기를 쓰고 싶어 하진 않겠죠. 아이가 일기 쓰기를 힘들어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일기 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쳤거나 피곤한 날에는 일기 쓰기를 강요하시기보다는 짧게라도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로 되돌아보고 훑어보는 과정을 거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일기 쓰기가 즐겁다라는 인상과 더불어 습관을 들여주시는 거니까요. 부모님께 드리는 몇 가지 팁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아이가 일기를 쓰면 충분히 칭찬하세요. 글자를 써도 칭찬하시고 그림을 그려도 칭찬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부모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 아이에게도 칭찬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력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도 괜찮습니다. 와, 진짜 그림 잘 그렸다. 서혜라, 오늘 하루 정말 잘 정리했네. 와, 오늘은 이렇게 멋진 일이 있었어? 엄마는 서혜리랑 같이 일기를 쓰니까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일기 써서 고마워. 이렇게 일기 쓰는 아이를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해 주세요. 두 번째 팁은 아이의 일기를 자주 꺼내놓고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쓴 일기를 엄마가 자주 들춰보고 엄마 아빠가 내가 쓴 일기를 직접 보고 읽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본다면 아이는 더욱 의욕적으로 일기를 쓰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팁은 작은 보상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썼다면 좋아하는 스티커를 주시거나 가족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100원, 200원, 숫자 개념을 배우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숫자도 가르쳐 줄 겸 돈에 대한 인식도 조금 높여줄 겸 아이가 일기를 꾸준히 썼으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했으면 아이에게 매일 100원이라는 용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해내야 하는 하루의 일과에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교육적이지 않은지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상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것은 가정마다 부모님들께서 판단하에 보상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기쓰기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일기쓰기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험을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창의력과 상상력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대한 성장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들을 활용하셔서 일주일만 아이와 함께 일기를 써보세요. 아마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일기 쓰기를 막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일기 쓰기를 통한 커다란 효과를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기 쓰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들, 느낀 점들은 또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육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굿바이.